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최근 전북에서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 중 하나는 학교 폭력인데요. 이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학교 폭력은 예방이 중요하지만 전북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신다혜 기자입니다. 이런 초중 고교에서는 1년에 4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1시간 남짓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회 조병서 의원은 2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 학예행정 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역시 1년에 2회 이상 교육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스스로 정한 기준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조병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준 시간 미달인 학교는 2014년 39개교, 2015년 37개교, 2016년 29개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 1년에 겨우 1시간 남짓 예방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5시간 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어 학교별 교육 시간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육시간이 이렇게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을 수시로 확인하여 법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바로 실형 조치를 하고 K랜 신다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인 우리집 1만호 프로젝트가 첫 결실을 봤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중구 2년동에서 지상 6층, 연면적 1200제곱미터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완공하고 입주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20억 2천만 원을 들여 지은 이 건물에는 28가구가 입주합니다. 평균적으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 4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노년층인 점을 고려해 건물에는 승강기와 함께 건물 2층에는 경로당도 마련됐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3개시는 지난해 6월 30일 해오름 동맹 협약을 맺고 문화와 교육 사업 등 23개 공동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해왔는데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해오름 동맹 소통 과정을 울산시 일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해오름 동맹 공동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 60명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6일 첫날에는 울산시청에서 해오름 동맹 공동사업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2017 태화강 가을국화 행사 등을 둘러봤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대왕암공원 등 산업시찰 및 생태환경 체험과 해오름 동맹 공동사업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추진 상황을 듣고 반구대 암각화 등 역사문화 체험으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지난 26일 충북 충주 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는 종합순위 1위를 지키며 연속 16년 1위를 지켰고 개최지 가산점을 받은 충북은 지난해 8위에서 6계단을 끌어올리며 최초로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전라북도는 최종 11위로 대회를 마감하면서 아쉽지만 내년 전국체전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가 아닌 방식으로 진행하는 종목의 경우 개최지 시도는 경기 종목별 종합 득점의 20%를 가산점으로 얻는 전국체전만의 독특한 순위 배점 방식도 한몫했습니다.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는 폐회식은 이날 오후 식전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행사, 식후 공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한편 대회기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손을 거쳐 차기 개최지인 전라북도로 전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도내 100개 수출업체와 수출 역량 강화 소통 간담회를 지난 26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9월 8일 하만의 수출업체 SL푸드 방문할 때 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수출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지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박진수 장생도라지 부사장의 수출 우수 사례 발표와 김준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의 농식품 수출 시책 설명에 이어 한경호 권한대행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시군별로 수출업체 대표의 건의사항과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지방분권 비전을 공유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지난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인사 17개 시도단체장, 주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 박람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전시와 정책 토론, 우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행사로 그동안 서울과 대구, 세종,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박람회 주제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슬로건은 주민이 대한민국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범시민 의식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한 후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추진했는데 올해 9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3,48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교통사고는 272건, 사망자는 7명이 각각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이날 상당공원 사거리와 사창 사거리 등 차량 혼잡 주요 교차로 4곳에서 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향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이천훈련원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국가대표 선수단 소개와 배동현 선수단장 임명, 패럴림픽 대비 훈련 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내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강원도 이레너스에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서는 총 6개 종목, 80개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